20대 대선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도 이제 치열해지고 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4인 4색 뚜렷하게 또 스타일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한판 클래스 오늘은 주요 정당 4명의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서 연설 또 퍼포먼스 행동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했다면 오늘은 언어학자를 모셨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신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는 거니까 더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지난번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즐거웁시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희 금요일 가고 나서 이제 슬쩍 페이스북 친구도 맺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그러셨군요. 쓰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자, 저희의 이제 의뢰를 받으시고 그 주요 4명의 후보들의 유세 연설을 분석해 주셨는데 네. 교수님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덕분에 유세 연설을 좀 보게 돼가지고 예. 관심이 생겼고요. 아하. 저는 늘 힘들지만 뭐 거기서 뭘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터뷰나 토론회랑 비교했을 때 그 유세장 현장에서의 말과 행동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좀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좀 더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업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하여튼 딱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유세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좀 유세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세장에서 그럼 후보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토론회는 어떤 뭐 논리나 그렇죠. 뭐 상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 질문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면 유세장에서 후보들 어떤 기준으로 평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세장은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유세장이냐 토론이냐 판단의 평가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세장은 이제 그 토론회나 이런 게 없었던 시대에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실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토론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 학교에 그 후보들이 와가지고 그 유세를 했던 걸 보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거든요. 네, 그냥 보러 가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뭐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현장의 연설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후보들의 화제가 됐던 연설 하이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갑니다. 지금 이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 민주당에도 우리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그 민주당,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이고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도대체 경제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나라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정권 교체만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럼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체입니다. 그거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또 정말 능력 있는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제 양당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득권 공수 교대에 불과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이 내로남불 정치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보니까 전부 윤석열 씨 따라해요. 윤석열 후보는 촛불정부 실패 비판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이재명 후보는 촛불정부 책임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네 분의 후보의 최근 22일부터 22일 전후에 있었던 주요 연설을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들었고요. 자, 신정 교수님께서 후보들의 각 특징을 좀 짚어주시고 이제 두 패널에 또 진단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그 유세에서 뭘 봐야 되는가 했을 때 네. 제가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저라면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후보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열정이거든요. 그 국민들의 열정을 모아서 사실 유권자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열정을 모아서 그 열정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 대변하기 위한 열정, 그 열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유세에서는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부터 한번 평가 들어볼까요? 일단 이 클립을 들어보니까요. 예. 되게 재밌는 게 지지율이 발언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지지율이 발언에 드러난다. 그게 무슨 네. 말씀이세요? 잘 보면 지금 지지율을 1위, 2위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위, 4위가 비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1위, 2위는 서로를 비판하고 있고요. 3위, 4위는 다른 1위, 2위의 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들어도 누가 지금 지지율이 높구나,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그 유세를 보면 유세의 내용을 쫙 보면 상대 당을 비판하지 않아요. 상대당을 비판하지 않는다. 당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의 정신이 있는데 예. 그 민주당의 정신을 지금 잘 갖추고 있느냐 좀 의외.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대 당을 막 비난을 했거든요. 예. 비판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구나. 맥락이 있는 건 뭐 저보다 훨씬 더 우리 세 분의 진행자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어쨌든 그게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냥 서로 그 1위, 2위 후보는 상대가 집권을 했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포괄적으로 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지금. 네네. 자,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윤석열 후보의 연설을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갈라치기죠.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기존의 그 민주당의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그렇죠. 정체성에서 유배됐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정말 민주당을 사랑한다면은 나를 찍어달라. 약간 그렇죠. 호남을 공략하기 위한 이런 거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 지지층에만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뭐 선출 권력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자기들이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을 함부로 해도 된다. 그 밑에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번 정권 내내 그들을 발목을 잡아온 그런 태도였거든요. 예. 그 뭐랄까 선출 권력이다 하더라도 임명 권력들은 또 자기의 그 관료들을 거느리면서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게 되면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 검찰 개혁에 찬성했던 그 부류로 딱 한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지층을 다지는데 일단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연설은. 예. 그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장점을 좀 주장하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유능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다음 내가 IT 전문가다 이걸 강조해서 나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두 후보가 모두 다 우경화돼 있다는 거죠. 우경화돼가지고 사실은 둘 다 뭐 후보 단일화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령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자기만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같이 합쳐도 된다 그런 그렇죠. 수준의 얘기까지. 네. 자,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 연설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을 자꾸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내 후보 누구도 대중하고 호흡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일단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기승전결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계속 줬다 놨다 하면서 기세를 올려가서 마지막 순간에 터뜨리는 것이 글쎄 이게 뭐 제가 너무 옛날 낡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분의 말씀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쇼츠 클립 보는 기분으로 듣게 되는 문제. 또 그것만 자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잘라서 그런 거고요. 네. 전체 맥락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뭐 후보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어느 정도는 굉장히 잘하는 후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보긴 했는데 예전에 정말 연설 잘하시던 분들하고는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게 왜 이번 선거에서 다들 이렇게 하신지 좀 궁금한 점이 전 있었어요. 예.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본인이 성장해가지고 그 성장 이전에 봤을 땐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그럴 수도 전문가의 있을 것 저주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의 저주. 네, 그래서 전문가의 저주라고 하는데 자신은 전문성이 높아지면 굉장히 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 교수님도 아마 그런 것들 많이 주변에서 들어봤을 텐데. 아니 제가 했다라고 하세요. 아니요. 교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고 수학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신의 전문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격차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본인도 공부 못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보다는 차라리 유세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동적인 사실은 면이 있죠. 유세보다는 토론을 좀 잘하는 것 같고. 저는 약간 다른데요. 그 지점에서는. 네. 이렇게 확 뭐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응원단장 같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런가요? 어퍼컷도 하시고. 안철수 후보는 토론과 이걸 다 약한데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지난번 토론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맞습니다. 화법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전달력에.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토론도 잘하고 워낙 또 노동에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가 클립이 많아서요. 이제 하나씩 또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있었던 각 후보 연설을 좀 분석해 볼 텐데 이재명 후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알면서 한다. 왜? 안보 불안을 야기해서 표를 얻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안보에 위협을 가하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국민의 삶이 나빠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야 기업이 살고, 그래야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신산업이 생겨나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살려서, 시장을 살려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라고 물었을 때 현장에서는 이재명으로 답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자, 이재명 후보 연설. 자, 교수님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굉장히 말하듯이 하는 유세. 말하듯이? 네. 그러니까 웅변 스타일이 아니고요. 말하듯이 하는 유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아주 주목도 높게 본 건 청중들하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마치 청중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호소력이 큰 유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손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제스처. 네, 예. 손동작이 많은데 이 4명 중에서 2사람은 손동작이 전혀 없고요. 2사람은 손동작이 많습니다. 많은 2사람은 일단 누구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가 많은 네.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 2분은 거의 무대를 아주 좁게 씁니다. 심상정 후보도 무대를 전체를 쓰지는 않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손동작뿐만 아니라 무대를 굉장히 넓게 쓰는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렇게 지금 하는 높은 무대 체질 같은 느낌이었고요. 말투도 강약, 지금 들으셨지만 강약이나 완급이나 호흡 같은 것들 굉장히 잘 조절하는 그래서 굉장한 그 말하기가 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청중들이 이재명의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연설가로서 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인데 이제 언어학자시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완창형으로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네. 비문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문 발견됩니까? 비문? 거의 그러니까 비문은 이제 문법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글로 썼을 때의 비문이다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이제 말하기하고 글쓰기가 다르다는 거를 좀 고려한다면 예. 들었을 때 그렇게 비문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내 후보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 연설의 단점은 뭐였습니까? 조언하실 게 있으시다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진중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강약이나 완급이나 이런 거 조절 굉장히 많이 해서 몰입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좀 비호감적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거부감이 오히려 들 수 있다. 아하.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친 작가님. 아니 뭐 계속 이어가지고 특별히 언급할 거 별로 없습니까? 자, 김 소장님은. 네.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 점 하나 꼽고 싶은 건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이제 눈을 맞추는 건데 예, 청중들을 쳐다볼 때 구석구석 좀 훑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저기를 돌려가면서 이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봐라라는 사인이기도 한데 여하튼 시선을 계속 여러 군데 둬서 청중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가는 능력이 좀 더 있어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상은 제가 봤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간 연설 스타일을 뭐 차용을 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네. 그분들 이렇게 연설할 때 보면 이렇게 좀 청중들하고 호흡하는 그림들을 만드는데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 점을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의 말씀.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 좋은 말하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저도 그렇게 늘 이야기하지만 말이라는 건 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달돼야죠. 전달돼야 되니까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고 시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선을 계속해서 뿌리는 건 내 말을 잘 듣고 있죠? 라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작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인 것 같아요. 예, 이건 되게 중요하다. 네. 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 연설 장면을 한번 볼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태평양 무인도로 만약 가게 된다면 이 나라에서 가지고 갈 세계의 폐약이 무엇이냐라고 국민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 감정을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져가서 버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남의 심장, 대구의 달성과 동성로 중심가에서 호남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고 영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이 목포에서도 저는 대구가 잘 되는 것이 목포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외칩니다. 네, 자 23일에 있었던 목포에서 한 윤석열 후보 연설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연설 스타일 평가해 주실까요, 교수님?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이렇게 말하다 이걸 이제 짜내기 발성이라고 하는데 이 발성의 그 중간 중간에 이게 간투사 혹은 담화 표지라고 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할 말을 이제 생각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토론회에서 이제 그 제가 분석했던 게 기자클럽 토론회였어요. 관훈클럽. 한국 기자협회인가요?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토론. 초청 토론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읽으실 때는 있는 대본을 읽을 때는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당연히 뭐 대본을 읽을 때는 간투사가 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유세를 할 때는 없어요.
뭐 이런 게 없죠. 없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유세할 때는 안 하시더라. 그런데 이번에 유세하는 걸 쭉 보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세를 할 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때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그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동작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이크 한쪽엔 마이크 들고 한쪽은 그냥 아래로 내려 있고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말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은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분은 무대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 지점에 서서 무대를 이제 좁게 사용하는 연설을 하고 있고 휴지 패턴이 좀 단조롭고 완급 조절은 별로 휴지 없어요. 패턴?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쉬는 패턴이 딱 이렇게 좀 너무 일정해서 그러니까 원래 완급을 조절해야 더 호소력이 생기거든요. 무난하게 잘 하시긴 했지만 살짝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연사 목놓아 외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웅변. 그런 세대를 대변해서 그런지 말하듯이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 봤던 웅변 스타일 그런 프레임이 머릿속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클립에서 이 목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 가서는 목포 얘기를 했다. 목포에서도 대구 얘기를 하겠다. 대구가 잘 돼야 영남이 잘 돼야 호남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외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께 외칩니다. 근데 손동작은 없었습니다. 외칩니다. 다 웅변 세대에서 다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진짜까지 나가셨구나. 어렸을 때 웅변대. 저는 안 하셨어요?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 웅변대에 원고를 제가 써줘가지고 방공 웅변대 원고를 써가지고 상을 받은 적은 있죠. 방공대. 제 역사의 흑역사입니다. 재미있는 흑역사를 오늘 또 발굴했네요. 장단점 윤석열 후보 연설 분석해 주셨고 오포방 여단장배 그 사병 웅변대에 나가서 군대 폭력을 예방하자는 주제로 해서 우수상을 받았던. 그게 여기 지금 맥락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웅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봤던 자랑하기인가요? 저도 웅변대에서 1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 분 마이크 꺼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윤 총장님, 죄송합니다. 윤 총장님, 윤 후보님의 연설이 검찰총장님이 훈화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발성을 올린 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다른 것도인데 시선 처리에 있어서 아까 전하고 다른 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서 저한테 좀 한 표 좀 주세요라고 쳐다보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윤 후보님은 지금 그러니까 얼굴 움직이는 거랑 시선이 누구를 딱 정해놓고 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 동영상으로 보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하던 그런 어떤 흐름이 그대로 지금 남아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발성이 좋아서 내용은 잘 전달됐던 것 같고요. 진 작가님. 네, 이게 Q자 있잖아요. Q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Q자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보이는 게 쓰는 사람하고 남한테 보이는 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수용자 중심,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 뭐랄까 확실하지만 좋게 말하면 사실 뭡니까? 그게 거짓말을 못 한대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반면에 이렇게 한 사람은 항상 남을 의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또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그 특성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Q자를 안쪽으로 쓰는 자기 중심적이세요? 그렇군요. 아마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방적 말하기에는 조금 더 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후보의 연설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연설 2012년 인터뷰부터 최근 연설까지 모았는데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따지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의사결정을 치열하고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우유부단이라는 표현은 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양당제 체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보다는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의 이익을 얻어서 저절로 집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신적폐가 되는 거죠. 오늘 연금개혁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저는 오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철수는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울산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가진 도덕성, 제가 가진 능력, 제가 가진 체력, 제가 가진 정신적인 강인함,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연설 변화 역사 10년 전 인터뷰부터 SBS 그 예능 프로그램 네. 힐링 캠프에 나왔던 것부터 23일 울산 연설까지 네. 들으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수님? 제가 그 안철수 후보의 1차 토론 전에 네. 그 말하기를 좀 분석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그 한국 기자협회에서 초청했던 토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했던 건데 예. 그걸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1월 11일에 있었던 거. 네, 예. 1월 11일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1월 11일에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걸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이런 말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10년 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 이제 힐링 캠프를 한번 봤는데 아까 붙으신 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다시 유세 언어로 돌아오면 굉장히 유세 언어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나 목소리 톤, 발성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9대 때 왜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네. 하셨어요. 근데 예. 그 발성이 예. 그대로 살짝 남아 있어요. 남아 계세요. 그래서 네. 했습니까? 이렇게 아까 들어오시면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은 앰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옛날 유세처럼 막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웅변의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금은 워낙에 오디오 시절이 좋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이 더 어필할까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유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성실하고 충실하고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고요. 예. 강약이나 그러니까 완급 조절 같은 거는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즉석에서 하는 그 연설 같은 경우는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보다 자기 템포에 맞춰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팅된 상황에 너무나 충실하잖아요, 이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AI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좀 이따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나머지 세 후보와는 달리 네.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쓰고 있습니다. 모든 연설을 할 때? 네, 모든 연설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있고요. 항상. 그래도. 방역 모범생. 네, 2m 의사 떨어져라 선생님으로서.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예.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m를 안 지킨 경우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또 국민들의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고. 자, 일단 뭐 최근 토론회에서 보면 우리 진 작가님이 그 지난 월요일 토론회가 안철수 후보 정치 인생의 최고의 토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껏 연설 보시면 어떻게 내용도 평가하셨는지. 그렇고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전달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화법 자체가 약간 어른이 아니라 아기 같다는 느낌과 정치인이 아니라 약간 서생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그게 걸렸는데 지난번 토론을 딱 봤는데 월요일 너무 토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이분이 너무 달라졌구나. 그래서 내용만이 아니라 그 평식 네. 방식에서도 상당히 일취월장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김 소장님. 저는 이분이 연설도 공부해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예전에 바둑배운 에피소드 들어보면 1년 동안 책만 보고 바둑판을 한 번도 안 두다가 예. 1년 동안 바둑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한 다음에 바둑 첫 수를 둬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이니까 굉장히 지금 바둑을 잘 두시는데 연설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실기를 해보시는 그런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눈을 감으시는데 예. 이건 제가 뭐 희화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실제로 저 안철수 후보님
안에는 예. 내 속에 내가 좀 많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싫어하는 나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나가 충돌을 하면서 이걸 꼭 하자라고 좀 약간 결심하는 분위기가 나서 그 내적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듣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되기 전에 조금 약해지는 템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 2012년에 그런 공부나 고려 전혀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쉽게 좀 와닿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2년 목소리 다시 들으니까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실 때도 예. 보면 이제 좀 굉장히 긴장하신 영역이 이게 긴장한 게 좀 역력하게 보였는데 예. 2012년에 안철수 후보님의 모습을 다시 좀 보고 싶네요. 그때는 MC가 이경규 씨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진정호 작가 지금은 혹시 예, 저희가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안철수 후보님께 정말 편하게 해드렸는데 예, 다음에 오시면 더 편하게 해드리시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심상정 후보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집부자들 2%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 대통령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저께 토론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하도 종부세 폭탄이라고 없앤다고 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 얼마나 찾아봤어요. 제가 스토커한 거 아닙니다. 선관위원회 보고한 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초동에 62평 아파트 30억짜리 시가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통장에 현금이 50억 있으세요. 이런 분이 종부세 얼마 냈나 보니까 92억이 아니고 92만 원 냈어요. 30억짜리 살면서 1년에 92만 원 내는 거 이거 폭탄입니까 여러분? 저는 세금 똑바로 걷어서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토지 초과이득세 그거 다시 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개발이익은 확실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 투기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돌아갈 수 없도록 그런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심상정 후보의 연설 들으셨는데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신 교수님? 완급 조절이나 강약 조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예. 대중 연설 굉장히 호소력 있게 한 거 예. 있다라는 게 아마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울분을 토로하듯이요. 굉장히 호소력을 이제 극대화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또 양쪽 뭐라고 할까? 양쪽 후보를 예. 1등, 2등 후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넘어서서 약간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말투에서. 이분이 굉장히 절절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토론회에서도 꼭 이렇게 상대 후보한테 이렇게 좀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듣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토론도 그렇고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잘 또 보면은 아까 제가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다, 호소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의 그 쉼 패턴으로 가요. 그러니까 청중하고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휴지의 길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유연하게 한다. 유연하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즉석 연설이나 이런 데서는 청중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쉼을 길게 넣기도 하고 짧게 넣기도 하고 조절하는 것들 아마 들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심 후보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죠? 팀 작가님?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대중 집회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그렇죠. 늘 가면은 그렇죠. 갈 때마다 연설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 보면서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하고 그게 이제 연설 스타일로도 그냥 드러나는 거죠. 김 소장님? 전 중간에 심상정 후보 주머니에 손 꽂고 말씀하신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무대, 그러니까 예. 굉장히 편안한 거죠. 앞에 있는 분들도 네네. 심상정 후보가 편한 거고 심상정 후보도 편한 거고 왜 얼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도 유세 다니다 오시니까 뭐 이런 말씀 좀 결례가 되긴 합니다만 코평수가 2배쯤 넓어지셔서 약간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유세 현장에서 에너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는데 저 말씀도 지금 하다가
누군가 뒤에서 조금 외치면 그 말씀 다 들어주고 그 뒤에 이어가서 가는 이런 이 패턴 자체가 삼겹살 구울 때 불 조절 잘해가면서 딱 먹을 만큼만 익혀서 꺼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장인의 솜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흥사 같았어요. 부흥사 같았어요. 네. 예. 또 심상정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도 그런데 예. 사실 이중 언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엘리트들은 엘리트들만의 언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민들의 언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구사할 줄 아는 이런 네. 특성들이 알겠습니다.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분석을 해야 돼서요. 네. 영상 볼 시간이 될까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격파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모경 의원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십시오. 지금 격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격파십니다 여러분. 기호 4번 타자 홈런왕 안철수답게 시원하게 홈런 스윙 한번 날려주십시오. 마 고마해라. 마이 못다 이가. 예. 아, 예. 자, 4번 타사라면 예.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드릴게요. 뭉뚱그려서 킨 교수님 평가해 주시면 뭉뚱그려서.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정 교수님. 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어쩌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화두가 되면서 예.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예.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실 심상정 후보하고 관련되는 퍼포먼스예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퍼포먼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 구로 공단에 갔을 때 그 풀빵 모자 그 이제 배달 노동자가 전태의 풀빵 정신을 상징하는 붕어빵 모자를 전달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쓰고 이렇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인상적이었는지 보시기는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교수님 보낼 시간 1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 두 패널은 가만히 계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정치인의 연설. 네. 자,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무림지기 연설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또 이제 언어학자로서 바람이나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사실 정치인은 말을 하는 게 직업이고요. 예.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을 대변하는가?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후보라는 건 그 정치인의 그 가장 위쪽이잖아요. 예. 그럼 현재 그 상태 후보자로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남아 있는데 예, 30초. 아쉬운데요. 30초.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에서 마지막 질문이 저한테 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예. 다음에 이게 곧 토론이 있습니다. 8시부터. 예. 근데 그 토론하는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 하면 어떤 게 좋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론을 보는 후보자들을 보는 유권자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조언 필요할 것 같아요. 꼭 토론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라. 알겠습니다. 네, 꼭 토론 무용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네, 고려대 공문과 신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